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굿모닝 MB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내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마비되고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도 극심한 교통대란이 우려됩니다. 오늘은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곤두박질 치는 등 최강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은 3년 만에, 제주도에는 57년 만에 한파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번 한파는 내일 절정을 보이겠고 강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확정 회의가 진행되는 미 의회로 진입을 시도해 회의가 중단되고 의사당이 봉쇄됐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던 펜스 부통령과 일부 상원 의원이 회의장에서 대피했습니다. 어제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778명으로 집계돼 사흘째 1000명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입양한 아이를 끔찍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의 양모가 4개월 동안 온몸의 뼈가 골절될 정도로 폭행한 사실이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양모는 아이를 때린 건 인정하면서도 상습 학대는 하지 않았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펑펑 내리는 눈이 반갑지만은 않은 밤이었습니다. 어젯밤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눈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퇴근길 교통 대란에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첫 소식 정태진 기자입니다. 와, 안 돼! 와! 경사진 언덕길에서 차량 한 대가 힘없이 미끄러지더니 그대로 다른 차량들과 부딪힙니다. 헛바퀴만 돌던 차량은 결국 미끄러지면서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승객 여러 명이 합심해 옴짝달싹 못하는 버스를 밀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서울 전역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서는 교통체증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퇴근 시간 무렵부터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내리기 시작한 폭설로 도로는 마비됐고 찬바람을 동반한 강추위에 도로는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황급히 제설 작업에 나섰지만 오늘 출근길도 교통대란이 우려됩니다. 눈이 그친 다음에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서울이나 인도 이런 데서 다 빙판길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용인에선 폭설로 어제 오후 9시 30분부터 경전철 운행이 멈춰섰고 서울 서초동과 인천 강화군 일부 지역에선 일시적으로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복구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서울시가 오늘 오전 출근 시간대 지하철과 버스의 횟수를 늘려서 운행합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눈으로 도로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는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늘리고 출근 시간대 집중 배차 시간도 평소보다 30분 연장해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로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지하철은 평소보다 운행 횟수가 36회 늘어납니다. 눈도 눈이지만 강력한 한파까지 찾아왔습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춥다는 말로는 부족한 날씨죠? 네, 그렇습니다. 폭설의 한파까지 겹쳤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에는요, 어제보다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평소보다 조금 더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눈은 그쳤지만 2.2cm 정도의 눈이 쌓였고요. 임실에서는 19cm, 울릉도에서는 25cm의 적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은 더 추워졌습니다. 서울은 3년 만에, 제주에서는 57년 만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에 곳곳에서도 한파 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15.6도지만 체감온도는 영하 25도까지 곤두박질 쳤고요. 대관령도 현재 기온은 영하 19도 가리키고 있지만 체감 추위는 영하 3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서울 영하 11도로 추운 아침날의 기온과 같겠습니다. 이번 추위의 절정은 내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한편 서해안과 제주에서는 계속해 많은 눈이 이어집니다. 충청
충청과 호남, 제주, 일부 영남 서부로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서는 50cm 이상, 호남 서부에서는 30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호남 내륙으로도 5에서 20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은 대체로 맑겠지만 그 밖의 서해안과 영남 서부 내륙에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춘천의 기온은 영하 15.3도, 전주 영하 10도, 대구 영하 8.8도입니다. 한낮에도 춘천과 청주 영하 10도, 대전 영하 8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어제 내린 눈이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서행 운전해 주시고요. 보행 시에는 낙상 사고에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충무로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체 수용자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고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최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코로나 감염에 대한 6번째 전수조사 결과 수용자 66명이 추가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써 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 수는 672명으로 집계됐는데 수용자 1,320명의 절반이 넘는 50.9%가 감염된 겁니다. 신속 항원 검사에 대한 부분들도 전체 교정 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재소자분들께 마스크 지급하는 부분들도 전체 교도소에 해당되는 부분. 연일 교정시설 방역 실패를 비판했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직접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의 대응이 매우 부실했고 그것이 이렇게 대량 감염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급기야 국민의힘은 구치소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추미애 장관의 검찰 고발을 통하여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이 어떠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한편 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동부구치소 폐쇄회로 TV에 대한 증거 보전도 신청했는데 수용자들의 첫 국가 상대 소송입니다. MB 뉴스 최영규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통째로 격리하는 이른바 코호트 격리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증상이 가벼운 확진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조치를 내놨는데요. 그런데 부랴부랴 준비를 하다 보니 확진자를 옮길 병원은 부족하고 이들 병원에 대한 보상 조치도 미흡해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400병상 규모의 서울 구로구 미소들 요양병원에선 21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호트 격리가 오히려 확진자 규모를 키웠습니다. 비판이 거세자 정부는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중증이 아닌 확진자를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대책이 나왔지만 지금까지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7곳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은 전국에서 17곳입니다. 더욱이 부산과 울산에선 환자를 전원할 병원이 아직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권역별 대응에 맞추어서 이러한 감염병 요양병원, 전담 요양병원을 이제 지정하는 그런 방안들을 전반적으로 계속 지정을 하고 있고. 비확진자에 대한 관리도 논란입니다. 확진자와 접촉이 전혀 없었다면 일반 요양병원으로 이전하는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다른 병원에선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기존 그 요양병원에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환자 보호자들이 그걸 알게 됐을 때 굉장히 싫어하고 반발이 많죠. 지난달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99명. 잘못된 코호트 격리에 이어 허술한 보완 대책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건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6천 명대를 기록한 일본이 오늘 도쿄 등 수도권에 긴급 사태를 발령합니다. 수도 베이징에서 재확산이 일어날까 봐 긴장하고 있는 중국은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위한 세계보건기구 전문가팀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가
어제 오후 8시 40분까지 확인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1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 하루 확진자가 6,000명대를 기록한 건 처음인데 일본 정부는 오늘 도쿄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외출 자제와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긴급 사태를 발령합니다. こうしたご指摘、また昨年の春の緊急事態宣言の時、これは1ヶ月程度の期間を取ったこと、これを参考にしながら今検討を行っ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중국은 수도 베이징 인근 허베이성에서 사흘 만에 1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오자 허베이성의 성도이자 확산의 진원지인 스자장에서 베이징을 비롯한 외부와 연결되는 10개의 고속도로를 모두 폐쇄했습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가 허베이성에서 재확산을 일으킨 이번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퍼졌던 바이러스가 아닌 유럽 등 외국에서 들어왔다고 발표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위한 국제 전문가 팀의 중국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非常的复杂，为了确保国际专家组来华工作顺利进行呢，需要履行必要的程序，并且做出相关的具体安排。目前呢，双方还正在就此进行着协商。 세계보건기구 조사팀은 우한 내 첫 확진자가 나온 화난 수산물 시장에서 동물과 식품류를 조사하고 싶다고 중국 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입양한 아이를 끔찍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의 양모가 온몸의 뼈가 골절될 정도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엔 입양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정인이에 대한 학대 행위들이 이같이 적혀 있는데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정인이의 양모 장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지난해 12월 8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실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에는 장 씨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온몸의 뼈가 골절될 정도로 폭행한 것은 물론 타박상과 장감막 파열 등의 상해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정인이의 등 부위에 무언가 강한 힘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배 안의 출혈 등 복부 손상을 사망의 원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장 씨는 정인이가 폭행 등으로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 등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장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체벌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뼈가 부서지거나 장기가 훼손될 만큼 학대한 적은 없다는 게 장 씨 측 입장입니다. 오는 13일 열리는 첫 재판에서는 사망 경위 등을 둘러싼 사실관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정인이 입양을 맡았던 홀트 아동복지회도 여론의 문매를 받고 있습니다. 정인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은 뒤 정인이의 집을 2차례 방문했는데 몸에 생긴 멍을 발견하는 등 폭행 정황을 보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데요.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동이 입양되면 입양기관은 1년간 의무적으로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 정인이가 입양된 후 입양기관인 홀트 아동복지회는 3번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중 학대 의심을 받고 방문한 지난해 5월 26일에는 멍자국을 확인했고 7월 2일에는 쇄골에 생긴 실금을 발견하고 차량에 방치했다는 사실도 알았지만 상담 정도만 진행했습니다. 홀트 아동복지회 측은 당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앞서 지난 2014년에는 가정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 진행해 복지부의 특별감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입양 가정에서 발생한 학대는 지난 4년간 26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입양기관 종사자의 신고는 6번에 불과했습니다. 입양기관은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입니다. 가정의 상황을 보호기관이나 경찰보다 더 잘 아는데도 자기들의 일처리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양부모 아동을 매치한 기관이 입양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학대하는 양부모를 매칭해줬다 하는 이것을 조금 무마하려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재산 규모나 입양 이유 정도만 묻는 현재 입양 과정에서 주변인 조사와 심리 검사 등을 더해 복합적인 판단 아래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논란이 거세지며 홀트 아동복지회는 정인이에게 미안하다며 어제 사과문을 올렸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해 보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바이든 당선인을 확정하는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의회에 난입해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의원들은 긴급 대피했고 회의는 중단됐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 건물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애워쌌습니다. 시위는 격렬해지고 일부 시위대가 창문을 깨고 의사당 안으로 난입합니다. 벽을 타고 넘기도 합니다. 의사당 내 곳곳에서 대치가 이어지고 경호 요원은 총기를 들고 대응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시위대는 의장석까지 차지했습니다. 미국 차기 대통령을 확정하는 마지막 법적 절차인 상하원 합동회의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으로 중단됐습니다. CNN은 시위대 난입 과정에서 여성 한 명이 총상으로 중상을 입었고 경찰 여러 명도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회의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워싱턴 DC는 현지 시간 오후 6시부터 전격 통금을 명령했고 펠로시 의장은 주 방위군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P통신은 미 백악관이 주 방위군과 연방경찰을 시위 진압을 위해 파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시위대를 향한 연설에서 대선 결과에 절대 승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never give up. We will never concede. It doesn't happen. You don't concede when there's theft involved. 이 같은 연설에 이어 시위대가 의회로 향한 겁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의사당 점거는 시위가 아니라 반란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TV에 나와 시위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시위대에 지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조지아주의 상원 의원 2명을 뽑는 결선 투표에서 모두 승리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민주당 존 오소프 후보가 공화당 데이비드 퍼듀 상원 의원에게 승리했다고 예측했고 민주당 라파엘 워녹 후보가 공화당 켈리 래플러 상원 의원을 이겨 당선을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승리와 하원 다수석에 이어 상원에서도 다수석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이란에 억류된 선박과 선원들의 석방을 위해 우리 정부 대표단이 이란으로 향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우리 대표단 파견을 거절하면서 협상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지만 양국 간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일단 외교 담당자 간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천한빛 기자입니다. 이란에 납포된 한국 국적의 화학물질 운반선 한국케미오와 선원들의 조기 석방을 위해 우리 정부가 대표단을 이란으로 보냈습니다. 외교부의 제 카운터파트를 만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인도적 교역 워킹그룹 회의를 주재를 하고 있는데 그 카운터파트도 만나고. 앞서 이란 정부가 한국 대표단의 파견에 대해 올 필요가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며 파견이 늦어질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 협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며 애초 계획대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대표단은 납포의 이유가 이란 정부의 주장대로 환경 규정을 위반한 단순한 기술적 사안인지 다른 동기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 선박 납포 이후 미국과 이란은 추가 제재와 반발로 맞서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란의 철강 회사 등 15곳 업체를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자살 드론 훈련 등 즉각 대규모 무인 정찰기 훈련에 들어갔는데 미국을 겨냥한 거라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장중이긴 하지만 사상 처음 3,000선을 넘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힘이 3,000포인트 시대를 연 원동력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먼저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가 장중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한때 3,027.16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960선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2,000에서 3,000으로 앞자리 수가 바뀐 건 지난 2007년 이후 13년 5개월여 만입니다. 코스피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공포감에 1,500선 아래까지 밀렸다가 후반기 급격히 V자 반등했습니다. 코스피 3,000 시대를 이끈 주역은 개인 투자자, 이른바 동학 개미들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지난해 무려 63조 원이 넘는 주식을 사들였고 어제만 2조가 넘는 주식을 쓸어 담아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었고 원화 강세가 전개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대거 유입되었죠. 2021년 초부터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량 순매수 속에 투자 열기는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는 그제 하루 동안 신규 계좌가 4만 좌 가깝게 개설됐고 증권사 대출 잔액도 19조 6천여억 원으로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코스피가 최대 3,300선에 도달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코스피 3,000 시대를 맞았지만 우리 경제 상황은 코로나19로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시중에 풀린 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인데요. 이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개인 투자자는 기대만큼 걱정도 큽니다. 김문영 기자가 코스피 3,000 시대의 앞으로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장세를 이끈 개인 투자자들은 증시가 오른 만큼 걱정도 많습니다. 공매도도 걱정거리 중 하나입니다. 빌려온 주식을 팔고 하락할 때 사서 되갚는 공매도를 그동안 금지했는데 오는 3월이면 해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공매도 금지를 청원하는 글이 17,000명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상위 종목이 주도 중인 전체 증시의 흐름을 좌우할 변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 종목에나 공매도가 실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 내지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실물 경제와 달리 증시를 호황으로 만든 시중의 유동성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가 더 큰 변수입니다. 시중에 풀린 돈이 물가마저 끌어올려 시장 금리가 오름세를 탈 경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확 올라가면 또 이 구도가 깨지겠죠. 하지만 그게 좀 오래 유지된다고 보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주가의 범위는 대략 한 2,700에서 3,200 정도 되는 거 아니냐. 더 과열이 되면 그거보다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지난해 0%대의 물가와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처럼 시중의 유동성을 걷어들일 정책이 나오기는 당분간 어려워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이익 대비 주가가 높게 형성된 것은 맞지만 한국의 다변화된 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증시 거품 여부에는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5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억 원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역대급 아파트 전세난의 여파는 빌라나 다세대 주택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서울 상황심리동의 한 아파트.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직전 6억 원 안팎이던 이 아파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전세 가격은 얼마 전에 7억 원이 넘게 거래됐습니다. 그나마 나와 있는 매물의 전세값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더 높습니다. 임대차 3법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움직이는 분들도 적어지셨고요. 또 임대차 갱신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금의 중간값인 중위 가격은 5억 6천만 원.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과 비교하면 1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법 시행 전 5년 동안 올랐던 전세값 상승분을 5개월 만에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의 영향은 빌라나 연립주택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 빌라의 전세가는 0.18% 오르면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2달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대체제인 빌라는 임대료가 싸서 서민들이 많이 찾는데 빌라 임대료까지 크게 오른 것은 그만큼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빌라 전세도 매물이 많지 않아 반전세나 월세로 내몰리는 상황이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벼랑 끝 자영업자들에게 단비가 될 3차 재난지원금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280만 명이 대상인데요.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최대 3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은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4억 원 이하면서 전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에겐 10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단 사행성 업종이나 약사, 의사 같은 전문 직종은 받을 수 없습니다. 4조 1천억 원 규모로 정부는 설 명절 전에 지원금의 90%를 주는 게 목표인데요. 그런데 여당에선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주자는 여론이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고 야당도 4월 재보선을 노린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벼랑 끝 자영업자들에게 단비가 될 3차 재난지원금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280만 명이 대상인데요.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최대 3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은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4억 원 이하면서 전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에겐 10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단 사행성 업종이나 약사, 의사 같은 전문 직종은 받을 수 없습니다. 4조 1천억 원 규모로 정부는 설 명절 전에 지원금의 90%를 주는 게 목표인데요. 그런데 여당에선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주자는 여론이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고 야당도 4월 재보선을 노린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구체적인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지원금 지급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시점과 규모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에서는 새해 들어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진정된다. 그런데 경기 진작을 해야겠다. 그럴 때는 전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SNS에 경기도 여론조사 결과까지 올리며 도민들이 보편 지급 쪽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기재부는 재난지원금을 언급하기엔 아직 이르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방역에 고삐를 조이고 이번에 마련한 9조 3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야당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건 선거용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꺼내든 것은 떠나는 민심을 돈으로 사겠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1억 원씩 뿌리겠다는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닮아간다면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흡사 액션 영화를 방불케 하는 아슬아슬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개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달리는 차를 맨몸으로 쫓아갔다네요. 달리는 차의 보닛에 여성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액션 영화 같지만 실제 상황인데요. 불독을 분양받으러 왔다던 커플이 개를 데리고 도망치다 쫓아온 직원을 들이받은 채 도주한 겁니다. 훔쳐간 희귀종 불독의 몸값은 무려 $10,000, 우리 돈 약 1,000만 원의 귀하신 몸인데요. 폭행까지 당해 수술에 약물 치료도 받는 직원은 불독의 건강을 더 걱정했습니다.
도둑들이 하루빨리 잡혀서 불독도 건강히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어젯밤에 눈이 정말 많이 내렸죠. 발이 푹푹 빠지는 거리에서 버스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분은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산간마을 골목에서 스키를 탄 남성이 튀어나옵니다. 좁은 골목을 자유자재로 누비더니 점프묘기까지 선보이는 이 남성. 스키 강사 줄리아노 프란체스키 씨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스키장 폐쇄를 명령했는데요. 덩달아 스키장 근처에 이 마을을 찾는 관광객도 80%가 넘게 줄었다고요. 그래서 그가 장기를 살려 마을 홍보에 나선 거라고 하네요. 산세가 험한 계곡을 따라 흐르는 드리나강은 발칸반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 중 하나로 꼽혀왔는데요. 최근 끝이 보이지 않는 쓰레기 섬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보스니아의 드리나강 표면을 가득 메운 것, 모두 쓰레기입니다. 페트병과 나뭇가지 등이 뒤엉켜 상류에서부터 떠내려온 겁니다. 보스니아와 몬테네그로, 세르비아에서 마구잡이로 폐기물을 버려 매년 8,000세제곱미터까지 쌓인다고요. 애써 치워도 처리할 시설이 없어 근처에서 태우다 보니 오폐수가 다시 강으로 흘러들어 오염되긴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대 내전의 후유증이 계속되는 거라는데 아름답던 드리나강을 되찾을 근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최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장갑을 끼고요. 옷을 따뜻하게 껴입었지만 춥다 못해 살이 애이기까지 합니다.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도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입니다. 서울은 3년 만에, 제주에서는 57년 만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16.1도지만 체감온도는 영하 25도까지 떨어졌고요. 대관령도 지금 기온은 영하 20.4도 가리키고 있지만 체감추위는 무려 영하 33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영하 11도에 머물면서 추운 날 아침 기온과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이보다 더 추울 수 있겠냐 싶은데요. 내일 아침에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밤사이 폭설도 쏟아졌죠. 서울의 눈은 그쳤지만 2.2cm 정도 눈이 쌓였고요. 계속해서 눈이 내리는 임실에서는 20cm의 적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과 제주에서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도 많은 눈이 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서는 50cm 이상, 호남 서부에서는 30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호남 내륙으로도 5에서 20cm의 눈이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오늘 수도권과 강원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시면 춘천 영하 16.1도, 대전 영하 11.6도입니다. 낮에도 서울 영하 11도, 청주 영하 10도, 대전 영하 8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가 돼서야 조금씩 한파가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출근길 빙판길을 이룬 곳이 많습니다. 서행운전 해주시고요. 낙상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 시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충무로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